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일급 기출문제 85회차 해석 강의 드릴게요. 근데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좀 함정도 좀 많은데 아예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 원천세 같으면은 그 소득세 감면 규정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올해의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뭐예요? 법 규정을 모른다면 그걸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점이 4점인데 그거는 뭐예요? 약 한 1, 2점 정도는 포기하란 말로 해야 됩니다. 그건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거 보면 군데군데 그냥 대충 보면 다 에러가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법인세에도 좀 논점이 있고, 그죠? 두루두루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법인, 결산할 때 있잖아요. 총부담세. 그러니까 법인세 총부담세하고, 지방소득세 총부담세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납부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보세요. 생각하고 있죠. 생각을 하다가 틀린단 말이에요. 시간 쓰고 틀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실무적으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예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규정을 5년간 90% 감면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 근데 에러를 유발한 게 몇 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합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를 딱 받아들였다 하면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좀 되게 있잖아요. 작전을 세워가지고 플랜 B로 해서 그래서 내가 좀 시간 대비 효율성을 굉장히 가져야 됩니다. 쭉 읽어보면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부터 풀어야 되는데 법인세도 그렇게 근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함정이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 실기에 비해서는 좀 쉬운 듯한, 그죠? 물론 항목별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11개를 못 맞출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험 할 때는 제발 이렇게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오면요.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90점, 80점 이상 80점 이상 맞으면 좋은데, 이런 문제라면요. 70점대 정도 맞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관건은 뭔지 아세요? 합격 관건은? 시간. 어떤 시간? 여기서부터 머뭇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루즈하게 끌어가면 뒤에 손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어제 합격률 높은 22회차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요소에서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만큼 볼 시간이 많으니까 합격률이 높아가는 거거든요.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돌아갈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으면서 이걸 하게 되면요,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죠, 시간 확보라는 거 되게 그죠, 처음 딱 할 때부터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5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3시에 시험이잖아요. 2시 55분부터 받자마자 그 5분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까?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떤 논점이 있을까? 이런 거 5분에 굉장히 작전을 딱 세우고요. 바로 스타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다 못 풀어 불합격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가볍게 던져야 돼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뚜루룩 읽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스캐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탁 오답이 나오죠. 그러면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잖아요. 근데 잘 안 걸리면 다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유가증 채무조건을 3개 하나 맞고, 당기면 유동 1년 내에 매도 등에서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영원한 투자 자산이 아니죠. 당좌로 유동성 대체. 그런데 투자 자산 여기 나왔잖아요. 투자 자산은 분류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딱 논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읽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얘도 읽어보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124번 우리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스케일이 딱 나왔죠. 그죠? 첫 걸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외화가 나와요. 그 외화는 딱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 화폐성 딱 생각해야 돼요. 화폐성. 그 다음에 환율 변동 손익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본 계정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영업의 비용과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논점이 돼요. 화폐성 외화 항목은 화폐 맞고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기말이니까 마감 환율을. 그죠? 보고 기간 말. 그죠? 이거를 세법에서는 매매 기준율이라고 해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율이라고 부르고 세무회계에서는요. 마감 환율. 마감은 기말에 하니까 기말 환율을 마감 환율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맞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거래는요. 평가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환율을 기록한 있죠. 원가주 역사적 지도 원가 있죠. 그걸로 그 거래일 환율을 환산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재고 자산 같은 비화폐성이죠. 그런데 기말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 환율을 잘 모르겠다 좋아요. 근데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환산 손익은요. 기타 포괄 손익 자본으로 처리한 거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잘 몰라도 확실히 틀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객관식 의미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사하게 낸 게 뭐예요? 치사한 것보다는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출제가 된 지 한 7, 8년 됐어요. 그러면 그저 묵시적으로 뭐예요? 뭐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IFRS랄지 그런 재경관리사랄지 재무중급회계를 안 배운 분들은 우리 전산세무일급이 잘 챕터에 없어요 솔직히. 뭐 왜냐하면 기출문제 7, 8년 동안 없는 문제를 강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내니까 좀 그렇죠.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죠? 자산이라는 거는 미래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유보 같은 거. 지금의 유보는 미래에 마이너스고, 그 2월 결손금 같은 거. 지금의 2월 결손금 미래에 깎아 먹을 수 있죠. 세액공제 있잖아요. 2월 된 거, 5년 2월 된 거. 이런 요소들은 뭐야? 미래의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하고요. 미래의 일시적인 뭐예요? 그죠? 뭐 가산할 일시적이 아니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나오죠. 가산한다는 말은 뭐죠? 미래의 세금을 더 내는 있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부채라는 건 더 내야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혹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차 부가 기억납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차 차감하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고 이연법인세 부채는요 부가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뭐 이렇게 그죠? 좀 익히라고 한 거 있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연법인세에게 법인세 비용의 기간 배분의 얘기인데 조금 뭐야? 좀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차감을 하면요. 차자가 나오면요. 자차니까 자산이 나와야 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요. 부채가 나와야 되잖아. 부채라는 거는 미래의 세금을 줄여요? 더 내요? 더 내지 당연히. 그죠? 미래기간의 과세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더 증가시켜서 세금을 더 내는 일시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면요. 처음 본다.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패스, 넘어간다. 진짜 시간 아깝다고. 그런 거 볼 필요도 없다. 내가 모르는 주제는 구경도 하지 말라고요. 시간 없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면 좀 심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자주 내든지, 그죠? 좀 그러면 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틀렸다고 마음에 두지 말고 쭉 보는 스크린 쭉 해보는 거 딱 보니까 환희번영. 이걸 딱 넣는 거.
그죠? 우리 중요한 주제잖아요. 재고자산 재고평가 손실 환입 계정은요. 바로 있죠. 매출 원가에서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차감하게 되는 형태죠. 그건 고전적인 거잖아요. 세무급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나머지는 뭐야? 읽어보면 좋지만 만약에 실전에서요. 스캐닝이 딱 걸리죠? 그러면 하고 그냥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다 이거. 나머지는 보겠습니다. 우리 평가 손실이 있었어요. 근데 환입은 원래 최초의 취득원가 범위 내에서 환입을 인정한다 이거고, 재고자산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냥 뭐 취득가액 발생한 부대 비용의 원가를 가산한다 뭐 이런 거니까 실전에서는요 탁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 참말이 어폐가 있죠. 상중하게 있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파닥파닥 해야 되죠. 다섯 번째 볼게요. 얘는 뭐를 물어본 거냐면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 그죠? 손익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알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장부가요. 두 번째는요, 처분 대가. 그러면 처분 손익,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X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분 대가는 지금 보니까 200주네요. 주당 5,100원에 매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처분 대가는 200주 곱하기 5,100원 110만원? 아닌가? 102만원인가요? 102만원. 됐죠? 그럼 장부가액만 찾으면 되겠죠? 네, 찾아볼게요. 장부가치라는 말은 결국은 이 200주의 그저 하나당의 단위당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마 보시는 그 취득, 그 다음에 주당의 취득, 뭐야? 그럼 지금 처음에 100주 취득, 그 다음에 200주 취득, 그 다음 무상증여 100주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지금 몇 주가 돼요? 하나, 둘, 400주인데 얘는 그죠? 6,000원에. 그러면 이거 60만원 들고 얘는 140에 들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두 개 200이네? 그러면은 400주인데, 그죠? 400주 200 들었다 이 말인가요? 200만원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단위당 얼마야, 한 주는? 5,000원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얼마 올라간 거야? 그러면 200주라 하면 결국은 이건 취득원가는 장부가이거든. 100만원 되겠네요. 200주니까, 그죠? 그러면 2만원 더 받았으니까 뭡니까? 2만원 이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총평균법 있죠? 총 주식에서 내가 취득하는 원가를, 단위당 원가를 구해가지고 차익만큼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걸, 그죠?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봐야 되죠. 뭐 되게 어려 보이네. 하여튼 뭐 비슷하게 푸는 것 같은데. 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죠. 나름 얘가 좀, 원가 중에서 보니까 얘가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얘가 살짝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푸는지, 결합원가 치고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통비라고 불리는 결합원가 있죠. 하나로 투입한 결합되어 있는 원가 30만원 일단 배분해야 되죠. 나누는데 뭐 어떤 원칙에 따라?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배분한다 이거죠. 1차적으로 뭐를 배분해야 돼요? 30만원을 배분할 것이다. 순실현가치의 비율에 따라. 그리고 그렇게 배분하는 게 제품 C 있죠, C. C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매출 총이익의 정의는 뭘까요? 판매된 있죠. 판매 수량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서 ABC를, 그죠? 순실현 가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일단은 요걸 가지고 순실현 가치를 배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를. 이 사람은 60만 원에서 빼면 51만 원 이렇게 수령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빼면요 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10만 원인데 치면 3만 원? 다 합하면은 6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6, 5%, 이건 10%. 그죠? 요거는 그러면 15%니까 85%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럼 일단 결합원가 30, 그죠? 30만을 배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C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만 하면 여기가 5%니까 3호 15,000원. 결합원가 배분액 하나 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추가 원가 얼마 듭니까?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하니까. 그러면 C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C를 다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판 거는 몇 개요? 70단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마진율은 뭐야? 70%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0단위를 다 팔았다고요. 100단위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 100단위를 다 팔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원 되죠? 여기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가 얼마 들어요? 15만원. 여기 15,000원, 15,000원. 결합원가 배분액 하나 더 가고, 그 다음에 7만원 더 갔을 거예요. 요걸 다 팔았다고, 요거 금액은 우리가 100단위일 때 경우 아니에요.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빼면은 15,000원 되겠습니까? 남는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근데 요거는 100단위의 매출 총이익이죠. 근데 몇 단위 팔았어요? 다행히 15,000원 없구나. 15,000원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프로? 70%딱 하면 뭐야? 여기 1,500원 이렇게 되겠죠. 푸는 방법이 요 방법이 최고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위당 단가를 해서 배분하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풀이하는 직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든지 본인이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죠? 단위당 단가를 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뭐야? 그냥 이걸 다 팔았다고 해서 그 뭐 70% 정도만큼이 매출 총익이 될 거니까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푸는지 매일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원가의 개념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거. 쭉 보면은 뭐야? 이건 뭐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제조 과정에 투입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직접 재료 수익률 제조 간접비를 합을 이거는 뭐야? 단기 총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스캔이 되겠죠. 쫙 보다가 탁 치면은 그죠? 넘어가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좋은 말만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객관식을 풀어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스캔이 쫙 해보면 얼추 맞다고요. 예? 그죠? 뭐 기본 그거죠. 단위당 원가 변동비는요 일정하고 고정비는 뭐 총원가 기준이라면 1, 3 다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정. 그래서 1, 3이 뭐예요? 일정한 걸 찾으면 되지. 아, 이 두 개가 있나? 그죠? 증가점수, 이렇게 반대네,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다 일정이 이거잖아요. 그럼 2번 볼게요. 우리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죠? 여기 반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하죠. 그럼 일감일정이 요거네요. 그렇게 해서 원가의 행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객관식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이런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 안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게요. 처음에 가격은 얼마? 300원 들 거라 봤는데 실제로는요. 많이 들었잖아. 분리를 딱 두 개 중에 하나. 되겠습니까? 원래 있잖아요. 얘가 생산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작업했다면 몇 시간 들었겠습니까? 1200시간 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몇 시간 들었어요? 실제로는. 야, 200시간 아꼈네? 유리. 그럼 유리. 여기 정답이지. 그쵸? 만약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와졌다면, 그죠? 이렇게 풀고요. 만약에 금액을 물어보면요. 금액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변동비 툴 모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식을 외우면 힘들잖아요. 아닌가? 이게 외우기 쉽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AQ 곱하기 SP 곱하기 SP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요 차이가 뭔가? 가격 차이 요거랑 요거는요 능률 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AQ부터 보겠습니다. AQ는 실제 1000시간 여기 있나? 여기 단가부터 먼저 하면 좋죠. 300원, 330 좋아요. 330원. 여기는요 300원 되겠죠? 요거는 1000시간, 요거는요 실제로는 여기는 몇시가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했다라면요 1200시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나왔잖아요. 산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33만원, 요거는요 30만원, 요거는 30 되죠? 여기서 빼보세요. 3만원 플러스가 되죠? 뿌리니까 뭐야? 이거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유리 분리 용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있죠. 2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가격 차이라는 거는요, AP에서 가격 차이는 어떻게 봐요? 여기 지금 두 개가 AQ잖아요. 그죠? AQ에서 실제 가격이 얼마야? 330원에서 여기는 300원 아니에요? AQ는 얼마야? 1000원 안 해요. 그러면 30원이니까 3만원 플러스니까 불리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격 차이를 AQ에서 뭡니까? SQ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를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요.